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1분기 만에 2조 원의 적자를 내며 1962년 창사 이래 최악의 실적을 이룩했습니다. 특히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으로 2,720억 원의 영업의 손실을 기록해 세전 손실은 2조 47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조선업이 중국에 밀려 4월에도 글로벌 수주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조선업은 코로나19가 확산된 2월 글로벌 수주 1위를 차지한 뒤 줄곧 2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반적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 수출이 성장세를 이어갑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기준 농식품 수출액이 23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8%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뱅크는 2020년 1분기 당기순이익이 18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1.3%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출범 2년 만에 첫 흑자 달성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일단은 전일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올라줬습니다. 2거래일 연속으로 올랐고요. 미국 증시가 뒷심이 굉장히 좋게 올라오고 있는 이유는 경제 재개가 지금 속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계적으로 봉쇄, 락다운을 완화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제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지금 경제활동 재개를 한다는 부분이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이슈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탈리아 재개하고 있고 유럽 쪽들도 걸어 잠근 문들을 지금 조금씩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씩 지금 긴장감이 완화가 되는 모습이고요. 유가 상승도 주요했습니다. 5거래일 연속으로 유가 상승 랠리를 이어오고 있는 건데요. 전일에는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20달러대를 가뿐하게 돌파를 하면서 유가 부분이 시장에 안도 랠리를 선물하는데 유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산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되면 어느 정도로 이제 소비가 이루어질 것이다. 수요 공급에서 불균형이 조금은 해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유가는 싸다라는 인식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기술적 반등까지 함께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SK이노베이션 실적 발표를 했는데 1962년 창사 이래 최악이다라고 조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상승하고 있죠. 시장의 눈높이가 이렇게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만 선방을 하거나 시장의 기대치만큼만 나와준다면 낮아진 눈높이만 충족을 한다면 시장은 오히려 주가가 반등하는 기회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일단 시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미국 연준 쪽, FRB 쪽에서는 주가를 내릴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부양을 하고 있고요. 미국, 유럽이 가다 보니 우리 시장도 자연스럽게 유동성 랠리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상황은 코로나19에 대한 미중 간의 책임 공방이 드디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보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엇을 보았는지는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또 반발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2차 미중 간의 무역 분쟁으로 발전을 할 수도 있다라는 시장의 긴장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부분을 봐야 할지 수요일장 하나하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시장은 1920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단 오늘 장중 흐름 괜찮습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잠깐 보시면 장 초반에 상승 출발했고요. 잠깐 밀렸습니다. 1900포인트 깨지나 싶었는데 바로 V자로 나왔고요. 오늘 조금 변동폭이 있고요. 사실 잠시 뒤에 저희가 홍성학 대표 연결하겠지만 홍성학 대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장중 흔들기가 좀 이렇게 있다라고 최근에 많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오늘도 비슷하게 시장은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흔들어버리면 약간의 투매성 물량들이 나오거든요. 그 이후에 다시금 시장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들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일단은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해도 기관이 좀 던지다가요. 기관이 갑작스럽게 좀 매수로 전환을 하는데 그 타이밍이 이제 코스피가 다시금 우상향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올라오고 일단 외국인은 지금 2,651억 원을 현재 팔고 있는데 일단 개인이 월요일에 어마어마한 물량을 사줬습니다. 지금 10년여 만에 가장 큰 매수 물량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유동성이 그만큼 지금 풍부해졌다는 얘기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의 매수가 최근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도 팔고 있지만 시장은 풀리지 않고 있고요. 다음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에는 49,000원 부근까지 올라왔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60만 원 향해 달려갑니다. 네이버 무섭네요. 21만 1,500원 또 신고가입니다. 네이버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사실 15만 원대까지 조정을 받았었는데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보다도 지금 시총순위가 올라왔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자, 셀트리온, LG화학, LG생건, 현대차, 삼성물산 모두 다 올라가고요. 삼성물산 오늘 흐름 좋고요. 현대차도 오늘 지금 삼성동에 지금 옛 한전 부지에 드디어 이제 굉장히 초고충 마천루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현대차 그룹 계열사들이 모두 다 여기에 이제 포진을 하게 됩니다. 첫 삽을 떴다라는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중국 관련 소비주들도 지금 반등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갈팡질팡하긴 하는데 시장이 좋다 보니까 빨간불 보여주네요. 다음 보도록 하죠. 삼성 SDI 상승 전환했고요. 카카오 실적 눈높이가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카카오뱅크도 흑자 전환했다 얘기 나오다 보니까 고공행진이네요. 지금 20만 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현대모비스 상승 전환에 성공하고요. 포스코도 올라가고 SK텔레콤만 살짝 밀립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자, 655 코스닥은 무려 2%의 상승입니다. 굉장히 크게 올라가네요. 다음 보도록 하죠. 네, 여기도 살짝 V자 모양 나왔죠. 장 초반에 흔들기가 좀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 시점에서 기관의 매도가 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지금 650선 다시 회수복을 한 뒤에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도록 할까요? 자,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 개인은 팝니다. 일단은 코스닥 쪽 수급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죠. 외국인들이 간간히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일정 섹터에서 지금 순환매를 하긴 하지만 적당히 사주고 있고요. 기관도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매도가 나오네요. 다음 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인데 지금 보시면 다 좋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만 보합이고요. 나머지 종목들 모두 올라가고 HLB 10만 원 향해 달려가고 펄어비스도 20만 원 향해 달려가고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KMW가 오랜만에 6만 원 다시 돌파하고요. 시젠 지금 조정받습니다. 이런 사실 지금 급등장에서는 코로나19 관련돼 있는 테마성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치료제 관련 신풍제약 8% 현재 빠지고 있고요. 부광약품도 약세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코로나19 테마주들보다는 실적 강세가 예상되는 종목들 그리고 눈높이에 부각되는 종목들 대형주 많이 안 오른 종목들 위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 윗꼬리를 달긴 하지만 오늘도 급등 흐름 가져가고요. 기술 이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다음 보도록 합니다. 예, 제넥신, SK머티리얼즈, 에코프로, BM, 원익 IPS, 헬릭스미스 올라가는데 원익 IPS 큰 폭의 상승 나오고요. 제넥신도 상승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제넥신도 오늘 좋은 기사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1223원 70전에 거래가 되면서 원화가 강세 흐름으로 가면서 주가는 올라가고 달러는 약세 흐름을 보이는 전형적인 강세장의 흐름을 가져갑니다. 자, 상승장에서도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하단의 번호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2시 50분부터 저희가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특징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연휴를 보내고 돌아온 수요일 장입니다. 국제유가 폭등과 미국 증시 훈풍에 국내 증시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1920선 부근에 위치해 있고 코스닥도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이슈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슬입니다. 카카오, SK이노베이션, 유니온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 SK이노베이션입니다. 국제유가 급등에 정유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SK이노베이션이 4.45% 올랐고요. 거래가 10만 1,00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최저가 99,300원부터 최고가 10만 2,500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6월 인도분 WTI가 20% 넘게 급등했습니다. 한편 국내 정유업계 1위사인 SK이노베이션은 올해 1분기 1조 7천억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냈는데요. 1962년 창사 이래 최악의 실적이라고 알려졌죠. 하지만 이 같은 대규모 손실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오늘 주가는 10만 원을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1분기 호실적에 장중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는데요.
현재는 전날 대비 4% 넘게 오르면서 가격은 19만 5,500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꾸준히 빨간불 켜고 있고요. 현재 장중 고점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1분기 호실적에 힘입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카카오는 지난해 11월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는데요. 한편 카카오뱅크는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18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8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7일 실적 발표를 앞둔 카카오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 만나보시죠. 미중 분쟁 재점화 가능성에 유니온이 이틀째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날 대비 16% 넘게 올랐고요. 거래가 4,535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지난 4일 상한가를 기록한 후에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 10시경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최고가를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재점화 조짐을 보이면서 전략 수출품인 히토류 관련 종목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니온과 함께 종속회사인 유니온 머티리얼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유니온 머티리얼은 히토류의 대체품인 페라이트 마그네트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전날 신고가에 근접했던 노바텍, 티플렉스, 세노텍 등 다른 관련주들도 상승 흐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알아봤고요. 오늘의 주요 암호화폐 시세도 만나보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을 기준으로 알아보는 오늘의 코인 시세입니다. 먼저 비트코인이 2.14% 오르면서 가격은 1,100만 원을 넘어섰고요. 이더리움 1.98% 올랐습니다. 가격은 25만 3천 원대입니다. 다음 암호화폐도 살펴볼까요? 비트코인 캐시와 에어드란 살펴보면요. 비트코인 캐시 1.22% 오르면서 30만 원대, 에어드란은 1.42% 오르면서 498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인도 살펴보겠습니다. 리플과 이오스 확인해 볼 텐데요. 리플이 1.2% 오르면서 266원, 이오스는 0.7% 오르면서 3,375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와 코인 시세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장 이슈 바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은 미중 간에 지금 무역 분쟁 재점화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게 쉬운 이슈는 또 아닌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되는 언급 그리고 중국이 좀 불편해하고 있다라는 얘기들 홍콩에서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기술주 강세가 굉장히 또 눈에 띕니다. 나스닥 쪽이 그러다 보니까 안 밀리는 상황도 보이는데 기술주 실적 먼저 좀 볼까요? 그래서? 네, 최근에 발표된 1분기의 어떤 미국의 대형 IT 기술주들의 실적을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어떻게 말씀하셨듯이 이런 예상보다 좀 좋은 실적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의 중심이 되죠. 그래서 작년부터 몇 년 동안 계속 끌고 왔던 어떤 시장의 트렌드가 이런 IT 쪽에 대해서 여전히 기대감이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요. 일단 무엇보다 애플 같은 경우도 애플이나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모두 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들이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예상치를 소폭 상회를 하면서 아마존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기준치 대비해서 눈높이 대비해서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가장 먼저 애플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 시장 우려 대비해서는 선전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하지만 어떤 실적 가이던스 관련돼서는 2분기 이후에 발표를 안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만큼 불확실성이 아직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이제 하드웨어 관련된 매출, 대표적으로 아이폰 관련된 매출은 부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서비스 관련된 앱스토어라든가 애플 TV 관련된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17% 늘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사상 최대 서비스 매출이다라는 쪽으로 나오는 상황들이고 게다가 액세서리 매출 같은 경우도 눈에 띄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애플워치나 에어팟, 홈팟 같이 특히 애플워치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애플을 써보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샀다라는 관점 쪽에서 조금 더 기대감을 높이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이제 애플을 바라보는 시각은 무엇보다 이제 아이폰 SE2와 같이 어떤 가성비가 뛰어난 핸드폰을 사용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아이폰 판매는 어떤 플랫폼으로 판매가 되고요. 거기다가 중기적으로는 서비스 관련된 매출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기반들이 마련된다는 관점 쪽에서 계속 앞으로의 서비스 관련된 실적 흐름들을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일간 활성 이용자 수가 작년 동기 대비해서 11% 늘어나면서 17억 3천만 명,
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밖에 못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북 계속 업데이트하고 페이스북으로 연락하고, 그런 어떤 언택트의 수혜를 보는 상황들이죠. 그런 상황 쪽에서 상대적으로 기업들이 광고 매출은 줄이다 보니까 어떤 공급은 위축이 되는데, 그래도 4월달 이후부터는 광고 관련된 쪽의 매출 자체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눈에 띄고 있고요. 하지만 핵심 플랫폼 이외, 페이스북 이외의 나머지 추진하는 사업들은 아직 실적이 가시화가 되지 않는다는 게 좀 약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이 클라우드 사업 애저가 지금 59% 작년 동기 대비해서 늘었다라는 관점 쪽에서 고무된 실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재택근무와 같은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다 보니까 클라우드 사업들이 호조를 보였다라는 쪽인데, 특히 또 하나 사업부 쪽인 PC 사업 쪽이나 게임 콘솔 이쪽 같은 경우는 공급이 차질을 빚다 보니까 제대로 실적을 못 냈는데 그렇게 비중이 크지는 않죠. 그런 쪽에서 그래도 어떤 매출은 양호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평가하기로는 2년치 디지털 전환을 2달 만에 큰 폭의 성과를 이뤘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클라우드 사업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중점적인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또 네 번째로 구글 알파벳 같은 경우는 5년 만에 가장 낮은 매출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성장을 했다는 데 무게를 두는데요. 특히 광고 관련된 쪽이 아무래도 여행이나 소매업 같은 쪽에서 광고주가 위축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광고 쪽에 대해서 성과가 안 나왔는데, 그래도 유튜브 중심의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한 33% 늘어나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다섯 번째로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잘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 가입자 수가 이제 1억 8천만 명을 돌파를 하면서 이 톡톡히 이번에 언택트의 수혜를 받았다라는 관점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반면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떤 경제 제재, 그러니까 지역 봉쇄가 완화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겠지 않느냐라는 관점들도 같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 글로벌 OTT 경쟁이 강화되고 또 그 유료 가입자 수에 대한 경쟁이 늘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콘텐츠 경쟁력을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들도 약간 이제 주요 어떤 요인으로 확인을 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마존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다 보니까 온라인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었는데, 오히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다 보니까 인건비가 올라갔고요. 어떤 방역비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순이익은 생각보다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관점들인데, 앞으로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매출 자체는 괜찮은데 비용 통제가 가장 큰 관건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기술주들이 특히나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훨훨 날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유통주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코로나19가 일단은 뭐 종식된 건 당연히 아니고 조심해야 되겠지만 진정 국면은 맞는 것 같고요. 유통업계가 그러다 보니까 5월 가정의 달 특수를 또 기회로 삼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자세한 소식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지난 유통업체 여러 가지 동향을 보게 되면은 잘 아시다시피 오프라인 부진, 온라인 호조 이런 쪽에서 그래도 어떤 성장세는 꾸준히 좀 이어지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 2월달 이후에 3월달부터 타격이 좀 심하게 된 부분들이죠. 그런데 일단 코로나19 이전부터도 오프라인의 부진과 온라인의 강화는 계속 이어졌다는 관점 쪽에서 2019년 작년부터 이어졌던 여러 가지 동향들은 눈에 띄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오프라인 쪽의 대표 주자인 뭐 백화점 같은 경우 40%, 그리고 대형마트는 13% 매출이 줄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변화로 나오고 있는데, 온라인은 2월 달에 이어서 3월 달까지 두 자릿수 이상으로 강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데서 주목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오프라인 쪽에서 대표적인 흐름들, 백화점 같은 경우 일단 의류 쪽, 여성 캐주얼, 남성 의류 쌍대 축이죠. 이쪽이 부진하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안 간다라는 관점과 함께 쇼핑에 대한 타격이 이어졌고요. 게다가 명품 쪽도 당연히 부진했을 거고요. 대형마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의류나 스포츠 쪽이 부진하면서 여러 가지 동향들, 그러다 보니까 의류 업체들도 실적은 부진할 것이다라고 어떤 추정할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하지만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지 않고 근접거리에 있다 보니까 이용을 많이 하는 측면 쪽에서 오히려 이번에 GS 리테일 같은 경우 실적 기대감이 높게 반영되면서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대형마트는 안 가고 집에 근처에 있는 슈퍼마켓, 그러니까 즉 약간 구멍가게보다는 좀 큰 슈퍼마켓이죠. 이런 쪽은 오히려
지금 신선조리식품이나 가공식품 같은 이런 쪽에서 HMR과 관련된 쪽 가정 간편식이 오히려 성장을 많이 했다는 관점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나 온라인 쪽에서 중요하게 가장 어디가 많이 늘었느냐라고 봤을 때는 일단 마트는 안 가는 대신에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했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식품 쪽이나 위생용품 이쪽에 대해서 강한 성장세가 이어졌던 만큼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안에 내부적인 섹터 쪽에서도 오히려 음식료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실적에 대한 선방이 나올 수 있겠다는 관점들도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요 유통주들의 실적 동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백화점의 대표주자 롯데쇼핑 같은 경우 1분기 영업이익이 한 48% 줄을 걸로 보여지는 만큼 일단 올해 주가도 별로 안 좋죠. 그런데 지금 대표적으로 대형마트인 이마트나 관련된 종목들 보게 되면 일단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자산 대비 저평가는 뚜렷합니다. 그런데 아직 실적에 대한 변화가 확인이 좀 돼야 주가에 대한 기지가 나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밖에 편의점의 D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이번 실적 발표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그래도 저점에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면세점인 호텔 신라는 당연히 부진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반영하면서 아직 강한 기지가 나오진 않는 상황들인데 이런 쪽의 실적의 변화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낙폭 과대가 일단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가장 많이 부각을 받았던 게 디어소프트 같이 신선식품의 새벽 배송 강자죠. 그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올해만 하더라도 130% 이상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오는 모습들로 보여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유통주 같은 경우는 단기와 중기를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 같은 경우는 일단 수혜를 받는 섹터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추경 매수보다는 일단 코로나19 사태의 안정으로 인해서 가격 메리트가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는 추세적인 변화는 기대할 수 있겠다. 하지만 실적 발표 쪽에서는 다시 또 실망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느린 회복세에 대해서 무게를 맞추고 전략을 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섹터 쪽의 관심 종목으로는 현대백화점이 눈에 띕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면세점 관련된 쪽에서 인천공항 쪽에서 신라면세점 롯데가 어느 정도 계약을 안 하다 보니까 현대백화점이 오히려 면세점 쪽이 안정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변화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실적은 하향세가 2, 3년에 걸쳐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특히 순이익이 한 2,400억대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1조 7천억이다. 게다가 주당 순자산이 18만 6천 원이다. 이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의 기대감도 높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유통주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리지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제가 해드린 것도 없는데 덕분이라고 하니까. 전 덕분에 오늘 또 고견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사실 지금 약간 가려져 있긴 한데 사람들이 좀 휘청휘청하고 무서워할 수 있는 이슈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다시 재점화된다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책임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또 뭐 달러나 금에 대한 안전자산선으로 회귀를 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이제 5월을 괜찮게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런 재료가 나타나니까 약간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오늘 시장에서 반영은 되고 있지 않지만 이 무역 분쟁 이슈가 과거에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없어지는 듯 했다가 다시 나타나고 나타났는가 하면 또 사라지고 또 트럼프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게 달라지고 또 중국 쪽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또 틀려지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약간씩 변할 수 있는 재료로 좀 생각을 하면서 감안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더라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시장 보시면은 빠르고 강한 정책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자산시장 굉장히 빠르게 안정이 되고 있고 그게 전 세계 자산시장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있죠. 그래서 경기 흐름에서도 이제 반등이 조만간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지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물론 안 좋긴 하지만 너무 안 좋아서 반등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러한 경기 흐름이 본격적인 회복세로 진입될 때 최근에 거론됐었던 그런 무역 분쟁 이슈가 더 가속화될 그 가능성을 감안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조정을 보이는 그 빌미가 될 수가 있겠죠. 타이밍상으로 봐도 재무부가 이 분기별로 진행하는 그 분기 자본 조달 계획이 이번 주 지금 서서히 이제 윤곽을 드러내고 있고 그 분기 보고서 경제 보고서는 4일에 나왔는데 오늘 밤에 이제 국채 조달 계획이 확정이 되죠. 근데 그러한 시기에 하필이면 또 이런 무역 분쟁 이슈가 발생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이 3분기 자본 조달 계획이 앞서 이슈화가 되고 말씀하신 대로 안전자산 선호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그런 점을 다 감안을 한다면 3분기 미국 국채 발행 규모 오늘 밤에 나오는 그 수치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더 크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좀 적게 물량이 줄어들면서 적게 해도 될 것인지 결국 무역 분쟁 이슈하고 연결되는 흐름이라는 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오늘 밤에 나오는 그런 자본 조달 계획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표를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사실 지표 하나 나오면은 증시 와르르 무너지고 또 급등하고 그랬는데 증시에 대한 증시에서 이 지표 의존도가 최근에는 좀 많이 빠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지표를 보면은 이거 안 좋은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워낙에 강력하게 QE 정책이 뒷받침이 되니까 안 좋은 수치가 나와도 그렇게 충격을 먹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었던 이 PC 가격 지수 제가 이거를 지난주에도 아마 보여드렸고 지지난주에도 보여드렸는데 그걸 FRB가 이제 예상치를 뽑아가지고 이 개인 소비 지출 이 지표를 그림으로 그려줬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이제 3월에 확정치가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그래프를 지금 만들어서 보여드리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빨간 박스로 제가 이렇게 표시한 것이 지금 빨간 선이 쭉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좀 보는 것인데 그 붉은색 선이 식품하고 에너지 모두 다 포함한 그 소비지출 인덱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떨어진 폭의 절반 정도가 예상됐었는데 그 예상보다 2배 정도 속도로 빨리 떨어졌다 이것이죠. 옆에 이렇게 W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모습들이 작년의 그 개인 소비 지출 흐름이거든요. 원래 이 올해의 저점은 저거보다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여기까지 떨어져 버렸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예상 경로보다 훨씬 빠른 악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단순히 그냥 악화됐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래서 안 좋다 이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 그것이 향후에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는 점을 이 세부 항목을 보면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세부 항목 테이블을 다시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리는데 이 위에 그 붉은 박스권을 보면 이제 전체 수치의 흐름이거든요. 사실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 대비 그리고 작년 대비 다 안 좋아졌다. 조금씩 안 좋아졌다. 그러니까 전월 대비 뭐 0.3%, 전년 동기 대비 1.3% 올라가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거는 사실 뭐 이제 0몇 %, 1몇 % 이런 식으로 변동되기 때문에 그렇게 원래 충격을 먹을 만한 수치가 아닌데 그 아래쪽에 두 번째 박스권을 보시면은 이게 에너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 수치를 보신다면은 전월 대비 한 6%나 빠지고 전년 동월 대비로 따져보면 6.7%나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체 수치를 빠르게 에너지 쪽에서 끌고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 부분이 이렇게 큰 폭을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예상보다 안 좋은 수치를 보였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인덱스의 급락이 의미가 에너지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제한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특히나 최근에 이제 WTI 유가 같은 것이 4월 말부터 에너지 상품 가격이 4월 후반에 가격 반등이 좀 강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수치가 향후에 개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말부터 나타나고 있는 4월의 경기 바닥이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 여러모로 그런 IB 쪽에서 나오는 얘기도 있겠지만 이렇게 지표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재무부 아까 3분기 자금 조달 계획이 이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재정정책 결정에 앞서서 1분기 GDP에서 경제 흐름 평가하는 내용이 5월 4일에 공개됐는데 그 내용 보시면은 이 재택근무로 인해서 여행, 숙박, 뭐 영화, 레스토랑 이쪽의 서비스 부분하고 자동차 포함한 내구재 부분이 급속한 악화가 됐다 이렇게 나오고 대신에 반대로 이런 내구재는 악화됐지만
음식 내 소비재 직접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밥을 나가서 사 먹지 않고 사와가지고 집에서 먹었기 때문에 비내부재 부문은 오히려 선방을 했다. 그래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을 합쳐버리면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보잉 737 맥스 생산 중단은 벌써 2분기째 계속 지표를 안 좋게 만드는 요인이고 그것이 운수장비 포함해서 장비 투자가 급감하는 데 요인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에너지 부문을 빼고 나면은 겨우 대부분의 좀 안 좋아졌다라는 그 요인들이 일과성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이고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향후 개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불어서 재무부가 마지막 코멘트에서 그것을 자신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렇게 공개하고 있다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조만간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경기 반전의 흐름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전략에 참고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워낙에 정책적 드라이브가 강하다 보니까 지표가 악화가 돼도 지금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분위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적 완화나 이런 것들이 드라이브가 계속해서 걸려주기만 한다면 미국 증시는 뭐 떨어지는 것보단 상승 쪽에 무게가 실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정책 강도가 좀 지속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네, 맞습니다. 강도가 지속된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이제 경기가 이제 돌아서는 흐름이 나타나면은 뭐 내년 가면 뭐 QE를 중단하거나 뭐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2분기밖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에 턴하는 지표가 나오기 시작할 때 물론 공개되는 건 뭐 9월, 10월에 공개되겠지만 3분기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기가 돌아서는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본다면은 앞으로도 한 6, 7월까지는 현재의 정책이 계속 지속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그 정책이 지속될 진전은 오늘 자본 조달 계획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재무부가 4일에 공개했었던 그런 보고서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향후에 이 정책의 지속성도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분기에 2.7조 달러 재정 지원하고 제로금리하고 대출 확대 시행했다라는 점, 이 점 뭐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보고서에서요. 그리고 향후 2분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욱 악화될 것이지만 일시적일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고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 계속하겠다. 이것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진정 국면으로 진입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연방정부하고 주정부가 협력을 지속할 것이다. 이러고 있으니 실질적으로 뭐 주정부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어떤 악의가 있다라는 것처럼 보도가 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까지 그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후반에 좀 QE가 좀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속도가 좀 늦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FRB 자산 증가 추이제가 한번 다시 뽑아봤는데 그래서 4월 후반부에 국채 공급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이 좀 약화되는 흐름이 나타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채권이 발행이 돼야지 그걸 사면서 FRB가 들어올 테니까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이 이렇게 옆으로 눕고 있다라는 점을 보신다면 유동성 공급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 해서 그것이 FRB가 손을 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이 4월 후반부에 국채가 줄어들지만 5월 들어가면 6월 들어가면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1분기 후반 쪽 그리고 4월 이쪽에 대해서는 국채 공급이 점차 축소가 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3월 말 지나면서부터는 4월에는 가장 좀 여유가 있는 구간이다.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FRB 쪽에서 자산 증가되는 속도가 늦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은 5월 이후에 증가되는 물량이 또 신규가 한 560억 달러 되고 전체적으로 한 1,100억 달러. 그다음에 6월 들어가면은 월간 단위로 놓고 봤을 때 중기물 중심으로만 놓고 봐도 한 3,500억 달러가 채권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6월 1일부터는 이제 10몇 년 만에 이제 20년물 국채 발행까지도 시작이 되거든요. 한 100억 달러 규모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런 점들 감안을 한다면은 QE 쪽이 뭐 수그러든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고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다. 정책은 지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재무부 3분기 자금 조달 계획을 오늘 밤에 나오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는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5, 6월 이제 국채 발행 물량이 증가되고 오늘 밤에 발행되는 그런 3분기 발행 물량까지도 증가되면 QE는 더 이제 확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인데 거기서 한 가지 추가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미국 쪽에선 거부감을 느낄 이유가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국채가 많이 발행이 되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는 걸 거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 때문에 무역 분쟁을 만든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것도 우스운 얘기겠지만 미국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굳이 피할 이유도 없는 상황이다. 이 점을 우리가 감안해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채 발행도 많이 돼야 되고 하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 나타나는 것이, 그러니까 무역 분쟁이 나타나도 미국 쪽에서는 손해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미국 쪽은 이래저래 더 긍정적인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다만 중국이나 우리 쪽에서는 악재가 강하지는 않아도 조금 더 지속될 수가 있고 시장 잠재적으로 좀 분위기가 그것에 대해서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좀 감안해서 투자 전략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부분은 이제 종합적으로 결론을 좀 여쭤볼게요. 지금 사실은 대표님도 고민이 시장을 보시면은 비슷하게 많으실 것 같은 게 양적 완화 이슈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드라이브는 전 세계적인 공조가 나오기 때문에 좋은데 미중 무역 분쟁 이거 쉽게 볼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둘이 충돌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채권 발행 물량하고 이렇게 빗대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이슈가 쉽게 해소될 상황이 아니라는 점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금리 쪽을 놓고 봤을 때는 제가 미 국채 수익률 흐름 이 표를 하나 만들어 보여드리는 것인데 이 푸른색의 중기물 금리가 좀 많이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단기물 금리가 좀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지만 이 단기물이 툭툭 튀어오르고 있다는 점을 보면은 이게 수급상의 요인하고 더불어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경기가 반등할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도 지금 반영을 하고 있고 CME 패드워치 툴 오늘 표를 안 보여드리지만 실제로 여기서 보면은 내년 3월 FOMC 회의 때 금리 인상 확률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물론 그 수치가 아직 의미를 부여할 정도는 아니지만 채권 시장 흐름하고 더불어서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진짜로 3분기 이후에 경기 바닥 이후에 반등이 나타난다, 동기 반등이 나타난다 하면은 추가적인 그런 금리 상승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4월이 가장 유동성이 여유가 있었던 구간임에도 저런 금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본다면은 5월 이후에 채권 발행 물량이 증가될 경우에는 이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야 되고 정책이 지속이 되고는 있지만 금리 흐름이나 채권 발행 일정을 놓고 보면 그렇게 안정권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겠죠. 이 펀더멘탈이 그렇기 때문에 아직 무역 분쟁을 키울 그런 여건이 아닌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채권 발행이나 금리 흐름을 놓고 봤을 때도 시장 안정을 위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도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이 채권 발행 시장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금리 쪽을 놓고 보더라도 무역 분쟁 이슈가 강도 강하지 않아도 미국 쪽은 이쪽을 굳이 여기서 마무리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5월 시장 강세장 말씀드리긴 드렸는데 약세장으로 돌아서진 않더라도 돌발적으로 이런 악재성 재료가 반영될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좀 감안하고 시장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초 예상했던 강세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부분은 조금 지금 배제를 할 수 있더라도 약세장으로 급격하게 돌아서는 것들은 좀 적어질 수 있다.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말씀은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SP 김형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나눠본 이야기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네, 이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 김광만 멘토 연결돼 있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종목 이야기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양시장 모두 다 네네.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세 종목 가져오셨을 거예요.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가볼까요? 네, 일단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예. 제가 오늘 원고를 오전에 올렸는데 네네. 두 종목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조심을 일단은 주의를 하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예. 첫 번째 종목은 KTB 투자증권입니다. 네네. 최근 증권주는 다른 섹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소외되었어요. 근데 이제 동학개미운동으로 개인의 이제 투자 여시로 인해서 1분기 수익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고객 예탁금도 많이 증가했고요. 또 브로커리지 수익률도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2분기에도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동 종목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조금 보시자면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단기 목표가는 3,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일단 3,000원의 세력선 상단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단기 손절가는 2,500원. 그것도 세력선 하단으로 잡았는데요. 이 종목은 접근하실 때 현재 조금 많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하루 이틀 좀 눌려졌을 때 분할 매수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3,000원, 손절가는 단기적으로 2,48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KTB 투자증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거를 미리 좀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요. 세 종목 한 뒤에 조금 여쭤봐도 될 것 같은 게 증권주 최근에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증권주가 최근에 이제 고객 예탁금도 늘어나고 있고요. 아무래도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고 증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증권주를 최선호주로 지금 제시를 하는 증권사들도 최근에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KTB 투자증권 말씀을 해주셨는데 증권주 소외가 이번에 조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증권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괜찮아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차후에도 전반적으로 고객 예탁금이 추가적으로 계속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그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브로커리지 매매 수익률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권주 쪽이 2분기에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다른 섹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조금 소외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증권주에 네네.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첫 번째 종목 네네. 그리고 증권주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 어떨까요? 두 번째 종목은 DNC 미디어입니다. DNC 미디어는 오전 중에 말씀드린 가격보다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구간에 들어왔는데요. 일단 DNC 미디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DNC 미디어는 웹툰 관련주입니다. 최근에 그 웹툰 관련주가 인기가 얻은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집콕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고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웹툰이 큰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DNC 미디어는 카카오 재팬에서 나 혼자 레벨업이라는 그 웹툰이 랭킹 1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 페이지나 네이버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서비스가 꽤 많고요. 꾸준한 또 협력을 통해서 지속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로 잠깐 보시자면요. 일단 목표가를 좀 수정을 했어요. 오전 중에는 전고점 돌파 정도 이렇게 봤는데요. 오늘 너무 많이 그 웹툰 쪽으로 종목이 상승을 해갖고 일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3만 원 정도로 잡고요. 그 손절 라인은 좀 짧게 대응을 해서 27,000원 정도로 잡겠습니다.
예, DNC 미디어 장 초반보다 지금 많이 올라와서 개인적으로 좀 네네네.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방송을 좀 빨리 했거나 말하고 있는데 올라갔으면은 오늘 네. 첫 방송인데 조금 이제 임팩트가 있었을 수 있는데 저희만 알고 있던 사실이어서 참 뭔가 네.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멘토님께서.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예.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오전에 열심히 분석을 해서 올렸는데,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니까 뭐 시청자 입장에서도 매수하기가 좀 부담스럽고 그런 자리에 좀 위치해서 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좀 안타까운 점이 좀 있습니다. 예. 증시라는 네. 게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1분만 해도 갑작스럽게 VI 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네. 자, 다음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네, 종목입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인선 ENT 예. 여러분도 아시는 인선 ENT는 그 폐기물 관련주로 묶여 있습니다. 뭐 인선 ENT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코엔텍, 뭐 Y엔텍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인선 ENT도 오전 중에보다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 지금 자리가 조금 그렇습니다.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쪽인데 정부의 이제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서 폐기물 처리 비용이 많이 증가를 했어요. 뭐 아시다시피 매립지나 뭐 이런 것은 한정이 돼 있고 폐기물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처리 비용도 상당히 좀 증가하게 됐고요. 따라서 이제 매립이나 소각 단가가 상당히 좀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폐기물 관련주는 이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높은 진입 장벽이 좀 있고요. 또 이번에 나온 1분기 실적이 전년 비해서 대략 한 261%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상사 이래 최대라고 나와 있는데요. 실적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좀 이슈도 있고요. 해서 종목을 추천하게 되었는데 지금 너무 올라서 이것도 좀 안타깝네요. 일단 단기 목표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일단 인선 ENT 경우에는 단기 목표가를 전고점 부근인 8,700원 정도로 잡았어요. 8,700원 정도로 잡았는데 제 생각에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꾸준한 실적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뭐 제 생각에는 전고점 돌파해서 9,000원, 만원대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손절가는 7,500원으로 잡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말씀드렸을 때 뭐 무조건 추격 매수 하시지 마시고 하루 이틀 지켜보신 다음에 눌림목을 공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으로 한 8,700원까지는 상승할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인선 ENT까지 이야기 네. 나눠봤습니다. 오늘 세 종목 함께 들어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좋은 종목들, 오늘 종목도 잘 가기를 바라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네. 좋은 종목 엄선해서 방송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샘플러스 김광만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바로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